각종 기사가 이렇게 나왔죠. 상속공제한도 18% 상향, 이번에 법 고쳐질 것. 보통 우리가 흔히 상속세 내야 돼?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배우자 있어? 배우자 있으면 10억까지 세금 없어. 배우자 없어? 그럼 5억까지 세금 없어. 이 인적 공제를 이번에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거든요. 결론적으로 반갑습니다. 행크TV 구독자 여러분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상속세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게 개정이 된다 했었을 때 향후 상속세를 줄이는 전략을 어떻게 모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2025년 9월 11일 날 이렇게 가지면서 내용 중에서 상속세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발췌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이 남았는데 집이 10억 원을 넘으면 30%에서 40% 세금을 내야 한다.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상속세 공제 한도로 정해진 것은 아주 오래 전인 28년 전 1997년도거든요.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가 가격을 넘지 않는 선, 이게 보통 대략 15억 정도 됩니다.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때 대선 공약을 어떻게 했냐면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에서 10억 원으로, 일괄 공제를 5억에서 8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이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 일반적인 상속세율을 낮추는 거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입장이 변한 게 없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생각으로는 상속 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높이고 세율은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한다라는 견해였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이 나온 다음에 각종 기사가 이렇게 나왔죠. 상속공제한도 18% 상향, 이번에 법 고쳐질 것. 상속세 낼 돈 없어서 집 팔고 이사 너무 잔인하다. 공제한도 상향 조정된다. 관련 보도, 뉴스들이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속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는데 어떻게 이제 조정하느냐 한번 볼까요? 상속세 계산 구조를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갖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재산을 누가 받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는데 모든 재산을 합해가지고 여기에서 상속 공제를 차감하면은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다 세율을 곱해가지고 상속세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그럼 어떤 항목일까요? 제일 큰 게 상속 재산가액이죠. 재산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과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율 구간도 달라지겠네요. 두 번째는 상속 공제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항목이거든요. 상속 재산가액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재산가액은 계속 커지는 겁니다. 이제 상속 공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속 재산가액 늘어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고 과세 표준이 계속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이 상속 공제를 이번에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상속 공제는 크게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인적 공제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공제해 주는 거고, 물적 공제는 피상속인이 남긴 어떤 재산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일 수도 있고 금융일 수도 있고 보험금일 수도 있고, 그 재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제해 주겠다는 게 물적 공제입니다. 이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 중에서 인적 공제를 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인적 공제에 두 가지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입니다. 일괄 공제는 그냥 기본적으로 5억 공제해 줄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 라고 하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배우자 공제 한도가 최소 5억에서 30억 원까지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은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받을 때만 적용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더라도 생존해 있기만 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적 공제는 제외하고 인적 공제만 고려했을 때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최소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일까요? 배우자가 존재하면은 배우자 상속공제에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으니까 10억까지는 세금 없고, 배우자가 없다고 하면은 배우자 공제를 못 받으니까 일괄 공제 5억만 적용받으니까 5억까지 세금이 없겠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상속세 내야 돼?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배우자 있어? 배우자 있으면 10억까지 세금 없어. 배우자 없어? 그럼 5억까지 세금 없어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인적 공제를 이번에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배우자 공제를 배우자한테 많이 귀속하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일단 그거 말고 최소 금액만을 갖고 말씀드려 볼게요. 이 일괄 공제는 3억을 업해서 8억 원,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을 업해서 10억 원. 그럼 기존 합계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8억 원이 상향 조정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보다 상속 공제 금액이 3억 원, 많게는 8억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대신에 현재 상속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상속세 세율이 굉장히 세거든요. 10%에서 50%까지 있습니다. 특히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은 바로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 이상을 국가에 헌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상속세 세율을 좀 낮출까 했는데 상속세 세율은 그대로 두고 이번에 공제 금액만 인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상속세 과연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거든요. 같이 볼게요.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평균값이 1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돌아가시면은 부동산이 있고 예금, 보험, 자동차,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거 다 없다고 하고 그냥 15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한 채 매도 금액 평균 가액을 15억 원으로 두고 요것만 남겼다라고 보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공제 플러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15억 원이면은 현행 법상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해가지고 10억 원이 공제가 되고 초과되는 5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9천만 원의 상속세를 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일괄공제가 8억, 배우자 공제가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은 18억 원의 공제 금액을 적용받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세액이 없어지죠. 거의 대부분 이제 세금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 여기에서 상속재산가액은 15억인데 자녀만 있다, 배우자는 이미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배우자 공제를 못 받겠네요. 일괄공제만 적용받겠네요. 근데 일괄공제가 5억인데 개정된다고 하면 8억 원으로 이제 늘어나겠죠. 3억이 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5억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5억 공제된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면은 2억 4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만약 8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즉 9천만 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금액을 조금 더 업해볼까요? 상속재산가액을 25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어머니하고 자녀가 상속인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괄공제 플러스 배우자 공제를 받습니다. 먼저 현재 법상 2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차감하면은 15억 원이 됩니다. 이 15억 원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면 4억 4천을 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더군다나 부동산만 남겼다. 이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 상속세 낼 재원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집에 계속 살고 있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매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 이게 개정된다. 그러면은 일괄공제 8억 원, 배우자 공제 10억 원이 공제가 돼가지고 7억 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니까 1억 5천입니다. 거의 상속세가 2억 9천만 원이 감소합니다. 만약 25억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라고 해서 계산해 보면은 상속세가 1억 2천만 원이 줍니다. 결론적으로 거의 대부분 중산층 이하는 상속세 낼 금액이 없을 거고 내가 재산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상속세 어떻게 신고하고 얼마만큼 몇 명이 냈는지 한번 통계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게 2013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인데 계속 급상승했죠.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지금 2023년도 그리고 최근에 나온 2024년도 자료를 보면은 사망자 수가 보통 2024년 기준에 35만 8,979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상속세를 낸 과세 대상자가 2만 1,193명입니다. 사망자 대비 전체 중에서 6%가 상속세를 냈다. 라는 통계 자료고 그러면 이 상속세를 낸 분들이 어느 지역에 소속되어 있느냐 보면은 거의 수도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해가지고 전체 비율에서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거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상속세를 내고 있고 그럼 얼만큼 내는지 한번 볼까요? 2024년도 기준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이하인 경우가 거의 70%입니다. 그럼 뭐죠? 상속재산가액이 거의 상속세 과세 대상자의 70% 이하가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이하라는 겁니다. 근데 재산가액이 20억 이하이면은 배우자가 살아있으면은 공제금액이 18억 원까지 적용되잖아요. 그리고 배우자가 없으면 8억 원까지 공제되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거의 70%가 2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상속세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 기준은 뭐냐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재산 공제를 뺀 게 과세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대통령이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일괄공제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를 차감한 게 이 과세표준이니까 지금 현행보다 우리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3억 원 공제가 더 적용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8억 원이 공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 과세 표준 기준이 최소 5억 원 이하들은 상속세를 낼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상속 공제 금액이 일괄 공제 8억,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10억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되면은 현재 상속세 낸 과세 대상자가 21,193명인데 거의 50%로 이렇게 줄 거고 상당 부분이 납부할 세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하는 와중에서 만약 이게 이제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상속세 절세 전략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뭐죠?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겁니다. 상속재산가액을 줄인다는 거는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상속인들한테 먼저 증여를 하든지 이제 그 방법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사전 증여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인적 공제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사전 증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에서 8억 원까지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8억 원을 초과한 부분 1억 원까지는 10% 세율,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8억 원이 초과됐었을 때 다른 공제 장례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상속 공제라든지 이거 제외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상속재산 10억 원 정도까지는 사전 증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8억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초과되는 부분에 10% 세율 구간까지 가미를 하면은 상속재산 20억 원 정도까지는 미리 증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상속재산 10억 원, 상속재산 20억 원은 돌아가실 시점에 가액을 갖고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즈음에 그때 부동산 가액, 남긴 재산이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10억 또는 20억 원 정도 이하에 해당한다. 그러면 예전처럼 사전 증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을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되죠? 취득세를 내야 되고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취득세 내고 증여세 낸 것보다 상속세에서 얻는, 상속세에서 절감되는 실익이 있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10억,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20억, 이때까지는 어차피 상속세 부담이 없고 내더라도 가장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굳이 취득세를 내면서 증여세를 내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 금액을 초과한다. 그럼 상속세 세율이 최대 50%까지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그때는 사전 증여를 통해 가지고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전략이 먹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돌아가신 시점에 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사전 증여를 해야 될지 안 해도 되는지 구별해가지고 상속세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속세 인상 개정을 할 거다라고는 얘기거든요. 실제 개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통과 여부, 통과 과정에서 수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가액이 어떻게 변동될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시행 시기도 언제부터 적용할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지 않을까, 즉 2025년도에 법 개정이 일어나서 아마도 2026년 상속 개시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 하면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할 때 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할 때 하고 상속세 부담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법이 개정되고 수정될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상속 공제에 대한 개정안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2025년 초에, 즉 윤석열 정부 있었을 때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 취득형으로 전환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폐기 수준에 있다, 무산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되 상속 공제만 인상하고 세율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근데 공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세 납부 대상자도 많이 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반 이상이 이렇게 줄 것 같아요. 부담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은 그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